자, 이번 시간에는 근대 과학 중에서 근대의 화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7세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음, 천문학과 역학은 이제 과학혁명,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천문학 이제 어, 지동설이 원래 천동설이었지만 지동설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 또는 뉴턴 역학에 의해서 또 역학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화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입자를 다루고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일 리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워낙 미시의 과정이기 때문에 작은 이제 입자들이기 때문에 알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음, 바로 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물론 17 이제 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거는 이제 1700년도 중반쯤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쯤에 어, 화학이 엄청 발달합니다. 근데 그 전인 17세기에 이제 화학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낸 과학자가 바로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자연 철학자, 화학자, 물리학자로 물질이 움직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자설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사원소설, 물, 공기, 흙,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만물을 이루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데서 뭐 많이 변화되기는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원소는 더 이상 간단한 성분으로 쪼갤 수 없는 물질일 거라는 걸 새롭게 정의했고 또 아주 큰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보일의 J자 유리관 실험입니다. 뭐냐면 그림 보면 자 이제 이렇게 J자에 이제 유리관이 있습니다. 여긴 뚫려 있고 여기 막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은은 상당히 이제 몸에 안 좋죠. 하지만 이때는 몰랐기 때문에 수은을 콸콸콸 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한번 넣으면 콸콸콸 넣으면 이 부분은 뭐 공기로 차 있겠죠. 공기로 차 있는데 물을 더 많이 부으면 여러분들은 다 알다시피 물이 아니고 수은이네요. 수은 많이 부으면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의 부피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르는 압력이 커지면 공기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런 내용인데 좀 정리해보면 수은을 조금씩 넣으면 요 첫 번째 1번 사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오른쪽도 공기가 들어있고 이쪽도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공기는 바로 대기압이 누르는 힘으로 요 공기와 요 공기는 똑같습니다. 압력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요 공기와 여기에 있는 대기압은 정확하게 1기압으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더 넣어주게 되면 어, 그 넣어주는 만큼 이 아까 전에는 이제 이 공기가 가지고 있던 부피가 점점 줄어들죠.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또 2배 하니까 요 남아있던 반의 또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일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압력이 커지면 공기의 부피는 작아진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말하면 압력과 공기는 반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정량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죠?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또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스톤 안에 힘을 세게 주면 피스톤 안에 있는 부피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압력, 단위 부피당 힘이 압력이기 때문에 힘을 2배 주면 압력이 2배가 되어서 안에 있는 부피가 반으로 준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같은 식이고,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어렵게 표현한 그래프죠. 부피가 압력이 점점 2배로 커지면 부피는 4V에서 2V로 준다. 가보다 줄었죠? 다 또 줄었고. 이런 식으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는 것을 보일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때 샤를이라는 사람, 우리가 보일 법칙은 우리가 배웠죠, 중학교 때. 그거랑 같이 나오는 게 항상 샤를의 법칙입니다. 요때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부아지에라든가 뭐 돌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화학이 발달한 시기인데, 그때 샤를도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 자, 샤를은 압력 일정할 때 대기압은 똑같으니까 압력 일정할 때 요 물의 온도를 이제 점점점 높여보니까 풍선의 부피가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풍선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이것을 샤를이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를 나름대로 정량화해서 나름 정확히 표현합니다. 뭐냐? 우리가 0도씨 또는 뭐 100도씨, 우리가 섭씨 온도의 기준은 물이 어는 온도를 0도로 하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고 해서 나뉘었죠. 자, 그래서 이게 섭씨 온도인데, 자, 온도가 1도씨 증가하면 부피는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정량화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2도 올라가면 273분의 1이 2번 하니까 273분의 2씩 부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10도가 증가하면 원래 기준 부피보다 273분의 10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이렇게 0도씨에서 부피가 있으면 그 부피에서 온도가 증가한 게 10도라면 이 V0 부피에서의 273분의 10이 부피가 증가하더라. 이게 바로 늘어난 부피입니다. 늘어난 부피.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압력 일정할 때 이때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점 온도가 내려간다면 영하 273도가 되면 부피가 이론적으로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온도가 없는 물질들의 이제 기체의 입자의 운동이 없어가지고 부피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때를 바로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부르죠. 절대 온도로 0은 마이너스 273K 3도씨쯤 됩니다. 이때를 우리는 그냥 0K라고 절대 온도로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0도씨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절대 온도로 273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대한 개념을 또 정확히 이야기한 게 이 샤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 화학이 발달해서 아주 중요한 2명, 보일과 샤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가 화학혁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과제는 클래스룸 설문지로 간단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